2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대구 고립 은둔 청년들의 삶.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현재 각기 흩어져 있는 지원 기관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는 2022년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2년이 흐른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관계망은 좁아지는 상황인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과열되고 있고 고용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는 이게 특정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다수 청년들의 문제로 이 고립과 은둔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구시는 지난해 첫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돕는 사회적 고립 청년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원을 들였는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고립 경향이 줄고 심리적 안정감은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맡은 청년센터의 전담 인력은 1명뿐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은 보통 이제 사업 구상이라든지 계획,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고립 은둔 청년에게 이런 공백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리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런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기관도 방향도 제각각입니다. 대구에서는 청년센터와 정신건강센터,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각각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걸 어려워하고 발굴 자체가 힘든 고립 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좀 통합적으로 이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현장에서도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이런 위기 사례 컨설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정책적인 성과보다 한 명의 청년이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